1. 러시아 여성, 아름다움과 강인함의 매혹적인 융합. 사람들이 러시아를 생각할 때 가장 잊을 수 없는 인상 중 하나는 러시아 여성입니다. 러시아 여성은 눈에 띄는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존재감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강인함, 독립심, 회복력을 구현합니다. 그들은 육체적 매력과 내면의 강인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 모두에서 진정한 전사입니다. 세계를 매료시키는 자연의 아름다움. 러시아 여성은 종종 도자기 같은 피부, 깊고 표현력이 풍부한 눈, 길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으로 구별됩니다. 수세대에 걸친 미의 전통에 의해 형성된 그들의 자연스러운 우아함은 틀림없습니다. 이 여성들은 국제무대에서 아이콘이 된 차분한 자신감과 우아한 자세를 발산합니다. 도시의 거리를 걷든 문화기관을 빛내든 러시아 여성은 그 매력만큼 강력한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힘.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러시아 여성은 외모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 정치적 격변, 사회적 변화를 견뎌온 수세기를 통해 만들어진 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관리하든, 가정을 운영하든, 가족을 부양하든, 그들은 조용한 존엄성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러시아 여성은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견디며 깨지지 않는 정신으로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더, 사상가, 문화 아이콘.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부터 안나 아흐마토바와 같은 문학계의 거장까지 러시아 여성은 오랫동안 과학, 정치, 예술 분야에서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오늘날 여성 기업가, 과학자, 정치가들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개척자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러시아에서 여성성과 힘이 함께 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 위대한 역사를 지닌 강대한 국가. 러시아의 역사는 단순한 전쟁과 권력 투쟁의 연대기가 아니라 진화, 생존, 국가 정체성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국주의적 영광에서 혁명적 격변, 현대적 부활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시대, 로마노프 왕조와 같은 강력한 왕조 아래에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유럽에서 아시아 깊숙이 뻗어있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유라시아를 지배했습니다. 이 제국 시대는 정치적 정복뿐만 아니라 문화, 과학, 전교의 번성도 보았습니다. 나폴레옹 전쟁과 지적 살롱의 부상과 같은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 황금 시대를 정의했습니다. 혁명과 소련 실험. 레닌이 주도한 1917년 10월 혁명은 국가를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군주제의 몰락은 소련 시대를 열었습니다. 소련 시대는 격렬한 산업화, 이념적 전투, 권위주의적 통제의 시대였습니다. 소련은 세계 지정학에 영향을 미치고 혁명에 영감을 주었으며 스탈린 통치하에 파괴적인 내부 숙청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최초의 인간을 우주로 발사하는 것과 같은 이정표도 달성했습니다. 소련의 몰락과 현대 러시아.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 장이 끝나고 다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의 전환기는 경제적 격변, 정치적 불안정, 정체성의 재정의로 특징지어지는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러시아는 다시 한번 회복력을 갖고 세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부상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맞추고 복잡한 과거를 헤쳐나가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국가입니다. 3.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두 도시, 하나의 영혼. 러시아의 심장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두 개의 상징적인 도시에 있습니다. 스타일과 정신은 매우 다르지만 러시아 문화, 역사, 국가적 자부심의 쌍둥이 기둥입니다. 모스크바, 권력의 중심지. 러시아의 수도이자 정치 중심지인 모스크바는 국가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크렘린, 붉은 광장, 성 바실리 대성당의 다채로운 돔과 같은 기념비적인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러시아의 힘, 유산,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모스크바는 빠르게 변화하고 야심차며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오래된 소련의 미학과 현대적인 고급스러움, 글로벌 상업이 혼합된 거대 도시입니다. 이곳은 전통이 존중되지만 혁신이 번성하는 곳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문화적 왕관 보석,
북쪽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서방으로 가는 관문으로 표트르 대제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우아한 문화, 바로크 양식의 궁전, 신고전주의 건축물은 귀족적인 웅장함과 예술적인 혁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때 러시아의 제국 수도였던 이곳은 러시아 예술과 문화의 영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웅장함부터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감정적 무게에 이르기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낭만과 우아함에 빠져들도록 초대합니다. 4. 러시아 가족, 끈끈한 유대감. 가족은 러시아 사회의 초석입니다. 존경, 사랑, 세대 간 화합을 바탕으로 구축된 뿌리 깊은 제도입니다. 전통과 친밀함의 만남. 러시아에서 가족은 단순한 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신성한 유대감입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인들은 종종 아이들을 키우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식사, 명절 모임, 공유된 의례는 이러한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혹독한 환경으로 알려진 나라에서 이러한 따뜻한 가족 관계는 위안과 힘의 원천입니다. 여성, 가정의 중심. 러시아 여성은 가정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돌보는 사람, 교육자, 중재자이며 종종 가족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접착제입니다. 힘들고 고된 직업에도 불구하고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놀라운 헌신과 품위로 가정을 관리합니다. 가정생활과 직업적 야망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그들의 능력은 그야말로 영웅적입니다. 5. 러시아 요리, 기후와 영혼의 반영. 사람들이 러시아 음식을 생각할 때 그들은 종종 묵직하고 푸짐한 요리를 상상합니다. 이는 그 나라의 혹독한 겨울을 고려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각 요리에는 이야기, 문화적 뉘앙스, 뚜렷하게 감정적인 풍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 음식,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러시아 요리는 추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겨울은 섭씨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온으로 몇 달 동안 질질 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르시, 비트 수프, 검은 호밀빵, 펠메니로 알려진 만두, 메밀 카샤와 같은 요리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혼을 키우며 식사 시간을 가족 간의 소중한 연결의 순간으로 바꾸어 차가움이 식탁 주변의 따뜻함에 의해 억제됩니다. 보드카, 모든 행사의 정신. 러시아에서 보드카는 단순한 술그 이상으로 문화적 상징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또는 단순히 친구들의 모임이든 보드카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인들은 혼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잔은 건배와 함께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지 않고 잔을 들면 진심과 인간적인 연결이라는 요점을 놓친 것과 같습니다. 광대한 국가의 지역적 풍미. 러시아의 각 지역은 전국 식탁에 고유한 향신료를 더합니다. 시베리아 야생에서는 현지인들이 훈제고기와 대담한 향신료를 선호합니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해안 도시에서는 해산물,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킹크랩이 최고입니다. 러시아 음식은 맛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형, 전통,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6. 러시아의 자연, 광활하고 야생적이며 신비로운 곳. 러시아는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웅장합니다. 거의 1.7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러시아의 자연 경관은 얼어붙은 북극 툰드라에서 끝없는 녹색 타이가 숲, 웅장한 우랄 산맥에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시베리아, 야생의 왕국. 시베리아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낸 곳입니다. 너무 추워서 전자기기가 몇 분 안에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또한 자연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목격한 곳이기도 합니다. 끝없는 타이가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시베리아 호랑이와 야생 불곰의 서식지입니다. 이 숲 깊숙이 캠핑하면서 별빛 아래 소나무 사이로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바이칼 호수, 깊고 푸른 보석. 바이칼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로 거의 1.700m에 달합니다. 겨울에는 호수 표면 전체가 수정처럼 맑은 얼음으로 얼어붙어 발밑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합니다. 별빛 아래 바이칼 호수에 서 있자니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 세계가 수억 년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초현실적인 침묵이었습니다.
무르만스크의 오로라와 백야. 오로라를 보기 위해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에는 무르만스크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오로라가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주 발레를 춥니다. 여름에는 태양이 몇 주 동안 거의 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릿해집니다. 낮과 밤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현실과 꿈 사이에 존재합니다. 7. 영성과 종교, 추운 땅의 신성한 영혼. 무신론 정권 하에서 수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영적인 심장 박동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전통과 현대 의식이 혼합되어 일상생활에서 신앙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건축과 정신의 융합. 세르기에프 포사드의 성 세르기우스 삼위일체 수도원에 발을 들여놓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금빛 양파돔이 반짝였지만 내부에는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향냄새, 정교회 성가에 잊을 수 없는 화음. 깜빡이는 촛불은 제가 다른 영역, 즉 신성한 것이 일상과 만나는 장소로 넘어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징조, 상징, 그리고 오래된 마법. 러시아인들은 징조를 믿습니다. 소금을 엎지르면 불운이 따릅니다. 밤에 고양이가 울면 경고입니다. 문턱을 넘어 악수하지 마세요. 불행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전히 보호 아이콘과 부적을 전시합니다. 고대 이교주의와 러시아 정교의 융합은 러시아적이고 매우 생생한 독특한 영적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8. 러시아인.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뜨겁다. 처음에 러시아인은 냉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고 가벼운 대화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표면 아래에는 제가 아는 가장 따뜻하고 충성스러운 종류의 사람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가짜 미소는 없다. 진심 어린 감정만 있을 뿐. 서구에서는 미소가 종종 사회적 윤활유로 사용됩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미소 짓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러시아인은 미소가 진정한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이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이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때 그 미소는 순수한 금입니다. 추위를 무색하게 하는 환대와 회복력. 나는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외딴 마을에서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한 노파가 나를 그녀의 나무집으로 맞아들여 불을 지피고 직접 만든 빵을 제공하고 간단한 러시아어로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친절함을 통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따뜻함의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9. 러시아어.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하다. 러시아어는 내가 공부한 가장 매혹적인 언어 중 하나입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처럼 풍부하고 깊고 감정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러시아어 문법은 악명 높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6개의 명사격, 동사상, 키릴 문자 알파벳으로 인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파악하면 러시아어는 숨막힐 정도로 시적이 됩니다. 푸시킨의 비극적인 우아함, 도스토옙스키의 철학적 깊이, 미뇨의 날것의 감정이든 그 언어는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번역할 수 없는 단어. 러시아어에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스카는 명확한 출처가 없는 깊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전달합니다. 서반은 당신의 존재에 짜여진 운명의 개념을 포착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정신의 거울입니다. 즉, 우울하고 감성적이며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 러시아는 항상 당신을 다시 불러들인다. 나는 50개국 이상을 여행했지만 러시아처럼 나를 다시 불러들인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을 사로잡고 당신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모순과 매력의 나라. 러시아는 강하고 부드럽고 엄격하고 부드럽습니다. 그것은 내가 견뎌낸 가장 긴 겨울과 내가 느꼈던 가장 따뜻한 인간관계의 땅입니다. 역설은 끝이 없지만 그곳에 마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러시아를 기억합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합니다. 11. 기차 여행, 철로 위의 러시아 생명선. 진정으로 러시아의 영혼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광대한 철도망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생활 공간이자 문화기관이며 때로는 영적인 순례이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대륙의 영혼을 관통하는 길. 저는 한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뻗어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기차 노선인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거의 2주를 보냈습니다. 그 여정은 마치 살아있는 소설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격은 하나의 장이었고 동료 승객은 등장인물이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시베리아 타이가 숲은 자연의 시구절이었습니다. 2등 석객실, 쿠페에서 저는 이르쿠츠크에서 온 젊은 군인,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딸을 방문하는 중년 주부, 그리고 소비에트 시대의 훈제 소시지와 이야기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온 노인 3사람과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하지 못했고 저는 기본적인 러시아어만 알았지만 보드카, 검은 빵, 그리고 진정한 따뜻함으로 우리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기차에서의 의식, 사모바르, 홍차, 그리고 시베리아의 밤만큼 긴 이야기. 모든 객차에는 신성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물 끓이기인 사모바르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승객들은 홍차를 만들어 각설탕이나 비스킷과 함께 마시고 3. 정치. 지나간 세월에 대한 긴 대화에 빠져듭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잡담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대화는 의식이며 다른 사람의 영혼에 닿는 방법입니다. 밤이 되면 기차는 눈 덮인 시베리아 땅을 가로지릅니다. 도시의 불빛은 없고 철로의 규칙적인 소리, 기차에 깜빡이는 램프, 그리고 얼어붙은 광활한 곳을 가로지르는 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지리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신에서도 거리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기차들 위에서 그 거리들은 인간관계의 고동으로 연결됩니다. 12. 러시아 예술, 광채와 슬픔 사이에서. 러시아만큼 강렬한 예술적 이중성을 지닌 나라는 드물다. 한쪽 면은 영광스럽고 빛나지만 다른 쪽은 음울하고 비극적이다. 발레에서 영화, 음악에서 회화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예술은 눈보라와 불길을 헤쳐나가는 강과 같아서 뒤틀리면서도 숨 막힐 듯 아름답다. 러시아 발레, 얼음 위의 날개. 나는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 안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에 매료된 채 앉아 있었다. 무용수들의 모든 발걸음은 무게가 없는 듯했고 모든 움직임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러시아에서 발레는 단순한 예술 형식이 아니라 종교이다. 어린 시절부터 발레를 지망하는 무용수들은 가혹한 훈련을 견디며 전사처럼 훈련한다. 그것은 우아함과 고통, 아름다움과 아픔의 균형이다. 피 흘리는 발, 별을 향해 뻗는 꿈, 그것이 러시아이다. 영화와 시각적 영혼.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몹시 추운 겨울밤에 타르코프스키의 안드레이 루블요프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경험이었다. 러시아 영화, 특히 소비에트 시대의 영화는 단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본성, 믿음, 고통,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에이젠슈테인, 타르코프스키, 소쿠로프와 같은 감독들은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풍부한 영화 전통 중 하나를 형성했다. 러시아에서 영화는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역사와 신을 대면하는 곳이다. 13. 휴일과 문화적 상징, 기억이 축하가 될 때. 러시아는 과거에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다. 국경일은 단순한 공공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 박동이다. 승리의 날, 5월 9일, 얽히고 설킨 고통과 자부심. 나는 파시즘에 대한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에 붉은 광장에 있었다. 도시는 붉은 카네이션으로 뒤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불멸의 연대, 행진에서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초상화를 들고 있었다. 나는 희미한 제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이 반짝이는 노인들이 손자들 옆에 조용히 앉아 국가가 연주될 때 운시우를 불키는 것을 보았다.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이다. 모든 가족은 각자의 상실을 안고 있다. 그리고 매년 온 나라가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모인다. 마슬레니차, 겨울이 봄을 만날 때. 이 고대의 겨울 작별 축제는 2월에 열린다. 나는 야로슬라블 근처의 한 마을에서 열린 마슬레니차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밀집 인형을 태우고 블리니 팬케이크를 먹고 줄다리기를 하고
모닥불 주위에서 춤을 췄다. 추위는 여전했지만 이미 공기 중에서 봄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 뿌리를 둔 의식이었다. 그곳에서 사람, 자연, 그리고 전통이 하나로 합쳐졌다. 러시아에서 축제는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14. 교육과 지식, 지혜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 러시아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지식을 조용한 보물로 여깁니다. 저는 레닌 언덕에 자리 잡은 상징적인 기관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MGU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물리학, 수학, 문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가르쳤습니다. 신성한 소명으로서의 교육. 러시아에서는 교사를 존경합니다. 급여가 적더라도 그들은 깨달음의 수호자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탐구하며 열정적으로 책을 읽도록 장려됩니다. 러시아 아이들은 12세쯤 되면 톨스토이를 읽고 이체나 신의 존재에 대해 토론할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도 심오한 대화를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렌즈입니다. 15. 민족 정신과 역사 의식. 러시아에 살고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강력한 민족 정체성이었습니다. 피상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역사, 명예, 문화적 뿌리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조용한 자부심. 러시아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건드리면 영원한 불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든 러시아는 변함없이 러시아로 남아있으며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고 본질에 충실하다고 믿습니다. 고대와 부활을 거듭하는 나라. 러시아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활시키는 땅입니다. 전쟁, 위기, 분열 등 모든 붕괴 후에 다시 일어섭니다. 타이가 숲처럼 불타버려도 다시 자랍니다. 러시아는 진정한 힘은 승리가 아니라 회복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타격이라도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16. 마지막 생각. 왜 러시아는 항상 나를 다시 끌어당기는가? 결국 내 기억 속에 러시아를 생생하게 만드는 것은 풍경, 예술, 음식이 아닙니다. 광활한 땅을 걸으면서 느꼈던 생생하고 잊을 수 없는 느낌입니다. 작게 느껴지면서도 완전히 나 자신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휴식을 취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질문하고 더 깊이 느끼고 속도를 늦추고 영혼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떠날 때마다 러시아의 조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조각을 남겨둡니다.